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삶을 원합니다. 눈물은 울음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고백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7년지기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 내가 무너질 거라곤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여행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다. 첫날 밤. 와인 한 병, 맥주 3캔, 그리고 술에 젖은 분위기. 내가 씻고 나왔을 때 거실에 널브러진 친구들의 모습. 소파에 누워 웃던 그녀, 내 연인의 어깨에 기댄 채. 나를 힐끔 보며 피식 웃었다. 그땐 몰랐다. 그 웃음 뒤에 그들이 이미 나 없는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걸. 숙소는 복층이었다. 내 방은 위층, 그들의 방은 아래. 2층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내려온 순간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TV도 꺼져 있었고 불도 희미했다. 나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낮게 숨죽인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응. 정지. 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뛴다. 천천히 나는 문을 밀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 한 침대 위에 셋이 있었다. 내 연인, 그리고 2명의 내 친구. 한 명은 그 위에 있었고, 한 명은 아래에서 웃고 있었으며, 내 연인은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눈을 질끈 감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황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내게 말했다. 야, 미안. 근데 넌 너무 재미없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랑, 우정, 신뢰, 그리고 나 자신까지.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숙소 앞 바다를 보며 끝없이 다짐했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고. 비행기는 떴다. 내 눈동자는 감지 않았다. 그들이 내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들으며 난 계속 상상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숨통을 죄어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켰다. 그리고 우리가 찍은 사진, 그 셋이 웃고 있는 셀카 한 장을 조용히 따로 저장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탁자 위에 영수증. 제주 라운지 88 2시 13분 위스키 한 병, 안주 3종, 카드 결제. 나는 그 시간 숙소 욕실 안에서 울고 있었다. 내 카드였다. 조용히 나는 카드사에 정지 신청을 했다. 동시에 최근 3일간의 내역을 받아봤다. 제주 액티비티샵 1건, 편의점 3건, 심지어 모텔 1건. 나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모텔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화면 캡처를 떴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야, 진짜 여행 좋았지? 다음엔 일본 가자. 그거 어때?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좋지. 하지만 이미 나는 준비 중이었다. 1단계. 관계를 흔든다. 내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안녕. 나 오오의 친구인데 혹시 이번 제주도 여행 얘기 들었어?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사진 몇 장을 보냈다. 하지만 가장 자극적인 장면은 보내지 않았다. 궁금증을 남겼고 그는 멘붕에 빠졌고 그날 오후 그는 그녀와 이별했다. 다음은 내 연인의 직장 상사였다. 그는 본인의 직장과 사생활을 분리하지 못했었다. 회사 계정으로 나와 연락하며 나에게 출장 날짜를 알려주곤 했던 사람. 나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중 그가 상해 탈의 상태로 웃고 있는 것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팀장 이메일로 보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근무일 오후 3시에 촬영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나는 바로 계정을 삭제했다. 그 후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녀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단계. 사회적 명예를 흔든다. 나머지 한 명, 겉으로는 늘 도도하고 똑똑했던 그 친구. 나는 그 아이의 SNS 계정을 오래 지켜봤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사생활 철저주의. 클린 라이프, 노 스캔들.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우리가 묵었던 숙소에 CCTV 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그녀가 한밤중 편의점에서 코끼리 모양 자극용품을 구매한 장면을 확보했다. 웃고 싶었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나는 그 영상을 3초 클립으로 자르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저장했다. 클린한 그녀의 밤. AVI 파일.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던 뷰티 유튜브 채널의 협찬사 리스트를 찾았다. PR 회사 3곳. 뷰티 브랜드 2곳. 나는 각각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협찬사로서 이미지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영상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이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최근 저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3단계. 그들을 엮는다. 서로를 찌르게 한다. 나는 그들에게 각각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내가 한 짓, 걔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모텔에서 나올 때 사진 찍힌 거 알아? 그날 밤 내가 먼저 손댔다는 거, 걔가 누구한테 다 말했는지 알아? 정신 차려. 너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 편지엔 아무 사인도 없었다. 그저 이름 없는 분노,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만 남겨줬다. 그들은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를 멀리하면서도 서로의 눈빛을 읽기 시작했다. 결국 셋은 한 명씩 그룹 채팅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나갔다. 하지만 스크린샷은 남겼다. 그들이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내 눈앞에서. 연락도, DM도, 심지어 나와 엮였던 모든 온라인 흔적도 삭제되었고 차단되었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된 한 클릭이 생각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날 끌고 갔다. 그날 새벽 2시 43분.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무심코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쳤다. 첫 번째 링크. 뷰티 유튜버 5호, 협찬 중단 논란 후 SNS 정지. 두 번째 링크. 연인과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고발글 충격. 나는 그제야 알게 됐다. 그 셋 중 한 명이 내가 했던 일보다 한 발 앞서 서로를 먼저 찢어놓았다는 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 내용은 이랬다. 제 친구는 제 남자친구와 제 여자친구를 동시에 데리고 놀았습니다. 심지어 한 침대에서 셋이 함께 있었고 그걸 찍은 사진이 돌았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그 셋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랑했던 사람, 셋을 동시에? 그때 문득 떠오른 건 그날 새벽 내 방 문틈 사이로 나를 봤던 그 네 번째 시선이었다. 처음부터 이상했었다. 셋만이 아니었다. 넷이었다. 나는 다시 추적을 시작했다. 내가 아는 친구는 셋. 하지만 여행지 사진 속 뒤늦게 합류했던 그의 형 혹은 누군가의 직장 동료라던 그 남자.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기억했다. 나는 사진의 EXIF 정보를 복원했고 촬영 장소를 찾아냈다. 제주 5호 카페 6월 2일 오후 3시 24분. 그 위치를 SNS로 역추적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자도 글을 올렸었다.
친구들이랑 제주 여행. 이런 애들하고는 다시는 안 온다 키읔키읔. 글은 삭제돼 있었지만 이미 인터넷은 그들의 흔적을 모으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했다. 그 여행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나를 배제한 상태로 계획했고, 누군가는 내가 모르는 관계를 즐겼으며, 누군가는 그걸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익명으로 폭로글을 퍼뜨렸고,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먹잇감 중 하나였을 뿐. 모든 복수를 완성했다고 생각했던 내 계획이 사실은 또 다른 복수극의 일부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그 후 나는 SNS 계정을 정리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 직장도 옮겼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다시 제주였다.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였다. 카페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보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결국 너희가 잃은 건 나 하나가 아니었다. 서로였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날 밤 찍힌 마지막 셀카를 삭제했다. 그리고 정말로 끝냈다. 주인공이 안타까우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